내일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법부가 이재명 개미지옥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에 썩은 정치권이 다 매몰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썩은 정치권이 좌우 둘 다 국민에게 퇴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갖다가 이재명을 놓고 패가름을 하게 해서 썩은 정치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먹여 살리고 있다. 누가 먹여 살리느냐? 사법부가 썩은 정치권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이재명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재명에게 걸려있는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유일해, 그리고 성남FC,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이런 것들은요, 백현동도 있고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개인이 잘못한 것이고 트럼프에게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거죠. 의사당 습격을 선동했느냐, 또 여자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본질적이고 나머지 트럼프 개인의 무슨 이 서류를 속여서 탈세 의혹 이런 부분들은 쟁점이 되는 사항이죠. 자,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이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문제에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이 1심까지 오는데 799일, 즉 800일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2년보다도 훨씬 더 걸렸죠. 자, 평균보다 6.7배가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7개의 이재명이 사건 대부분이 다 지연되고 있다. 위정교사는 1심 선고까지 13개월이 걸렸다. 대장동은 지난달에 겨우 심리를 했고 같이 병합된 성남FC 백현동은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비리와 성남FC는 지금 각기 1년 8개월, 1년 1개월 걸렸고 불법 대북 송금은요, 준비 기일만 3차례 잡았는데 또 한 차례 12월 중순에 더하기로 했어요. 현재까지 5개월 걸렸는데 올해 안에 심리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FC 사건에요, 재판부가 수사 검사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갔는데 파견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서 수사 검사를 퇴정 명령을 내렸어요. 저 복잡한 성남FC 사건 같은 거를 쭉 해오던 사람이 말고 한자리에서 이 사건 때문에 인사 이동을 하지 않고 쭉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지검으로 갔는데, 그런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 이 배석을 해서 재판을 끌어가야 될 입장인데 검사가 다른 지청에 갔는데 다시 이 일일 파견을 와가지고 직무 대리해서 재판에 임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성남FC 말고 위례 대장동 이하영 재판에서는 원래 하던 사람의 배석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재판부가 왜 이러는가? 이재명 재판처럼 재판부가 서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는데 가담을 해서 시간을 끌면 원래 그 사건을 쭉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계속 한자리에 그것 때문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면 결국은요, 이 파견 행태로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결정은요, 성남지법이 했어요. 그래서 이 속도라면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3, 4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3부가 심리 중인데 원래는 단독 판사가 맡아야 되는데 부담이 있다고 중요 사건이라면서 합의부로 배당이 됐어요. 일종의 비리 사건인데 단독 판사가 맡아도 충분한데 피고인인 상대가 이재명이라 해서 합의부로 넘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장동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이는 병합시켜서 가장 큰 덩어리인 이재명의 이 땅을 둘러싼 비리 사건 그리고 뇌물 사건 등을 갖다가 시간을 끌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병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이 사건은 위정교사 사건과 병합하느냐, 즉 비리 사건과 위정교사 사건을 병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위정교사 사건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정교사 사건은 간단한데 대장동 사건은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합치려고 했죠. 위정교사가 제일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은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거다. 지난달에야 겨우 위례 사건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이 심리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증인들을 들르고 있고 증인들을 불러들이고 있지요. 자, 이제 첫 번째 증인 유동규가 신문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유동규 신문도 못 마칠 수도 있고 자, 성남FC와 작년 10월 달에 기소된 백현동 건은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됐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하고 또 합쳐달라고 위정교사처럼 이야기했고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또 이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했어요.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결정이 될 때까지 또 멈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5개월간 준비 절차만 3번을 하고 한 번 더 남아서 내년에야 재판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 끌려다니면서 할 게 아니라 재판부가 증인을 신청해도 검사가 수사한 것과 거기에 보완될 증인만 선별하고 또 이재명 측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병합 등을 요구하면 빨리빨리 병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분히 알고 있을 거니까 다른 일반 비리 사건처럼 그걸 빨리빨리 기각시키면서 재판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스스로가 이 사건을 지리하게 끌면서 결국은 이 사건의 결과가 다음 대선에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국민이 재판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재명 측에 지난 11월 12일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자, 복사하는 데만 몇 달 걸렸다. 아직도 복사 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측은 아직도 변호사가 복사가 늦어져서 사건 기록을 절반밖에 못 봤다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기록이 증거 목록만 책 수십 건에 달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이 넘었으면 변호사가 이 사건 전담으로 달라붙었으면 한 달만 해도 다 볼 수 있지요. 일부러 시간 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기록이 이것보다 훨씬 방대했지만 기소한 지 한 달 만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측의 변호사들이 재판 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건 핑계, 시간 끌기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측이 지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갖다가 대장동에 합쳐달라 하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 사유가 공범인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나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서 기피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요, 이재명이도 변호사잖아요. 아무리요 억지를 부려도 이 법에 그런 근거로 공범이 중형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기피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자, 부지사가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지금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지금 이 사건에서 자기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골 때리는 거는 이재명의 지금 친위 조직 더민주 핵심회의라는 데서 지금 이재명이가 억울하게 됐다. 무죄 판결을 갖다가 탄원하는 신청서에 지금 110만 명쯤 서명을 했고, 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700명도 무죄 판결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 또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000명이 참여해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주당이라는 당이 당원, 당직자 그리고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공연하게 민주당이 법사위죠. 이재명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고 지금 검사 탄핵을 하면서 판사도 탄핵할 것처럼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사법부에 240억의 예산을 더 던져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유죄 나오면 무조건 판사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행동이 좀 이상하다. 뭘 믿고 저렇게 뻗대기냐냐. 도대체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배경에 이재명이가 11월 달에 재판 2개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쪽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저런다 이야기도 있고 남아있는 이재명 재판에서도 어렵게 될 거라고 하고 그것만 믿고 이제 마치 기우제 지내듯이 이재명이 저러니 우리는 좀 못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한마디로 여권의 쇄신이나 혁신을 막고 있고 저렇게 뭉개고 돌맞으면서 가겠다라는 저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민주당은요, 김건희, 맹태균, 강혜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탄핵몰이를 하고 특검몰이를 하면서 뻗대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지금 탄핵으로 몰아가면서 정권을 흔들어 제끼고 계속 의혹과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우리는 저걸 믿면 결국은 판사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한테 유죄를 때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결론은 반윤 정서, 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이 싫어하고 25% 미만, 10% 일부는 10%대의 지지율로 헤매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탄핵에도 동의하지 않는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는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에서 유죄가 더 나와도 1심이기 때문에 다시 뻗대기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뢰 80만 원 선거법 위반에 벌금 나와서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거라고 도저히 뭔 속셈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까지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이 사법부가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일이 일반 국민이 평범한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의식하지 말고 결정을 내야지요. 그래서 손을 들어줘서 이재명을 풀어줘서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작정했으면 사법부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재명이 이건 도대체 대통령 가겠다라는 정치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유죄를 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사법부가요 대한민국 정치를 패거리 지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뭘 개혁하고 있습니까? 다수당으로서.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뭘 쇄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은 정치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벼락 맞을 짓이라 생각합니다.